이번 단어는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정석엔 수하에 들어있지만 여러분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제 수상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도형의 이동인데 요 안에는 보시면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이렇게 두 가지 주제 들어있고요. 요 각각의 챕터마다 누구를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죠.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도형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총 뭐 4가지 정도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점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는 건 그냥 되게 상식적인 수준의 해설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점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면 이런 건데 A, B라는 점이 있었다고 치고요. 이 점을 평행이동하겠다는 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지. 뭐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걸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겠대요. 그럼 이 길이가 M이라는 이야기니까 이 점의 좌표, 평행이동하는 점의 좌표 뭐 될 거냐면 A 더하기 M,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애초에 A, B라고 우리가 좌표를 찍는 건 0, 0이 어딘가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를 비교해보면 이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니까 0, 0에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점이 A, B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좌표 자체가 사실은 평행이동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A, B라는 점이 있고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시면 이 점은 뭐 될 거냐면 그냥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A, B라는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도형을 또는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요 기호를 먼저 좀 설명하자면 fx, y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는 그 나중에 여러분 뭐 2학년 때 혹시 뭐 이과 가셔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이거 사실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보통 보는 f라는 건 이런 거지. y는 fx 이렇게 생긴 녀석을 주로 보는데 얘는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연산을 통해서 y의 값이 빡 하고 튀어나와요. 함 이야기했죠. 자판기. 정의역을 집어넣으면 어떤 연산을 거친 후에 딱 튀어나온다고 y의 값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함수를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fx, y는 0이래요. x랑 y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뭘 연산한 결과가 0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 말은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결과, 0이 되도록 하는 x, y를 잘 조절해서 넣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말장난이라는 얘기예요.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내가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y 값이 딱 튀어나오죠. 그런데 이 y를 우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x랑 y의 적당한 값을 잘 조절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없기 때문에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무슨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내가 x에다 숫자를 넣을 거야. 나는 x만 관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x에 어떤 숫자를 넣은 거고 y는 튀어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x에다 내가 숫자를 대입했다고 볼 건지 y에다 숫자를 대입했다고 볼 건지 알 수 없어요. 둘 다 적당히 조절해서 0이 되는 값을 집어넣는 거거든. 물론 머릿속에서 연산하기로는 x에다 넣으면 y 값이 결정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식과 이렇게 생긴 식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선 같은 식이지만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원의 방정식 있죠.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래서 보통 쓰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밖에 못 써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이거 제곱이기 때문에. 원의 함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 x값 하나에 y값이 2개씩 들어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하기는 약간 힘들다는 거예요. y는 f 어쩌고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x, y를 적당히 조절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는다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 x랑 y가 같이 들어있는 어떤 식, 그걸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얘는 좌표이기 때문에 괄호치고 x좌표, y좌표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얘는 x좌표, y좌표는 0, 등호가 들어가요. 등호가. 이렇게 생긴 녀석은 함수다, 즉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했던 원, 뭐 아니면 포물선, 아니면 직선, 뭐 등등등 그런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 얘구나 라는 거고, 다시 요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될 건데, 그럼 이런 도형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결론이 무엇일까? 라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답을 먼저 써드리면 x-m, y-n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가 핵심이거든요. 점이 이동해서 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도형이 평행이동을 했을 땐 점이랑 약간 다르게 움직이죠. 부호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부호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드러난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건데, 이것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는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자, a, b라는 점이 만약에 f, x, y는 0 위에 있는 점이라고 봅시다.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보면 a, b를 x, y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1,1이라는 점은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야.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1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 점이 만약에 이 도형 위에 있었다면 f, a, b는 0, 이거 참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이 점을 요렇게 평행이동할 거고요. 요 도형도 요렇게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돼요. 똑같이 평행이동한 거니까. 원래 도형 위에 있던 점이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그럼 이 도형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역시나 똑같이 그 곡선 위에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a 더하기 m이란 녀석이 x좌표죠. 콤마 앞에 있으니까 b 더하기 n이란 녀석이 y좌표라고. 그럼 x에다가 a 더하기 m을 집어넣고 y에다가 b 더하기 n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돼요. 성립한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x에다가 a 더하기 m을 집어넣어서 y에다가 b 더하기 n을 집어넣어서 이런 모양새가 되려면 x에서 m을 빼야 되고 y에서 n을 빼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는 더했지만 함수에서는 오히려 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의 방정식 이야기했으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곡선 위에 있던 점도 1만큼 평행이동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도형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잖아요.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x 대신에 x-1을 쓴 거라고. y 대신에 y-1을 쓴 거라고요. 지금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오히려 x 자리에 x-m을 써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우린 풀고 있었다고. 포물선 꼭지점의 좌표가 a, b면 x-a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하잖아요. x-a의 제곱한다고 x 플러스 a의 제곱이 아니고. 그죠? 거꾸로 빼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다시 왜 빼는 거냐면 점은 더하기 m, 더하기 n 해서 해결하시면 되고, 다시 요 녀석이 이 곡선 위에 있으려면 얘를 대입했을 때 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꾸로 m을 빼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이 모양을 만드는 게 관건이야. f, a, b는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 정도인데 대칭이동으로 가보면 대칭이동도 막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의 대칭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걸 몇 가지만 하자고요. 똑같이 a, b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예요. 이건 여기서 되겠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바뀌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x축, y축에 여기에 뭐 a, b 이런 점이 있었다고 보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이리로 가는 거죠. 대칭이동이라는 건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딱 찍었을 때 이리로 넘어가는 거니까 수직일 거고요. 2등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 뭐 될 거냐면 a, b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축 대칭이동인데 헷갈리게도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x축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제는 이리로 가는 거니까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y축 대칭이동하시면 마이너스 a, b가 되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이거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건 똑같이 이렇게 온 것만큼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건데 그럼 얘가 이렇게 온 것만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자리가 좀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하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한다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이제 b,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x좌표랑 y좌표랑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 점이 대칭이동 되는 건 역시나 그림 한번 그려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도형을 대칭이동 해볼 텐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것도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써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fx, y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평행이동 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근데 대칭이동은 똑같이 생겼어. 점도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고 도형도 y의 부호가 바뀌었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죠. 이거 f-x, y는 0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얘하고 서로 다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은 거 하는 건데 봐봐. 만약에 이 점이 요 곡선 위에 있었다면 f-a, b는 0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x축 대칭이동했고 x축 대칭이동했으면 이 점이 요 곡선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라고 했을 때 x에다가 a를 y에다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도 얘가 되려면 x는 그냥 가면 될 건데 y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뗀다는 건 사실은 마이너스 하나 더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속에 들어있는 얘기는 같은 거라는 건데 얘는 m을 더했거든요. 그래서 m을 빼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를 뗀다는 건 다시 마이너스 하나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똑같은 형태로 변하는 건 그냥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거랑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도형은 우리가 아는 f, a, b는 0을 만들려면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보자면 얘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인 거잖아. 그죠? x에다 마이너스 a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a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좁네. 얘도 이것이 x좌표고 이것이 y좌표거든요. x에다 b를 쓰고 y에다 a를 써서 f, a, b는 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식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A가 앞에 와야 되는구나. B가 뒤에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얘도 마치 X랑 Y가 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얘라고요. 핵심은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F, A, B는 0.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아주 친절한 책은 아니어서 정석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점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점이랑 도형이 조금 다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점이라는 건 항상 좌표가 기준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제가 편의상 A, B라고 썼지만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콤마 앞에다가 M을 더하는 거고 콤마 뒤에다가 N을 더하는 거예요. X 좌표가 들어갈 자리에 M을 더하는 거야. 그런데 1위로 내려와서 보면 도형으로 내려와서 보면 즉 함수로 내려와서 보면 콤마 앞에다 M을 빼는 게 아니고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M을 쓰는 거예요. 좀 어려운 소리야. 다시 좌표는 M을 더하는 거고 함수는 M을 빼는 건데 그냥 더하는 거냐 빼는 거냐 정도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더할 때 얘는 콤마 앞에다가 M을 더하는 거고요. 얘는 X 대신에 X-M을 쓰는 거예요. 콤마 앞에가 항상 X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가 M 커진 거거든. 그러니까 X가 M만큼 작아져야 돼서 X라는 문자 대신에 X-M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위로 와서 보면 X축 대칭이동하면 Y좌표가 들어갈 자리에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예요. 약간 말장난 같지만 섞을 거야 이제. 이게 책에 있는 거니까. 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숫자로 합시다. 1,3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치고요. 이 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3,2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냥 X축으로 2만큼이니까 좌표 2만큼 커질 거고 Y축으로 1만큼 내려갔으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점은 뭐가 될 거냐면 3,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도형도 해야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F x-2, y 더하기 1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왜냐면 맞게 했는지는 대입해보면 돼요. 얘가 만약에 이거 위에 있었다면 f1,3은 0이거든요. 이 모양을 만들러 가는 거야. 얘가 x인 거고 얘가 y인 거니까 x에 3을 대입하면 f1, y에 2를 대입하면 3, 1, 3 0 이거랑 똑같은 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 내가 맞게 찾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Y축 대칭 이동을 합시다. 이거 왜 이거 화살표를 썼어? Y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점은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좌우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고요. 오히려 이 녀석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되죠? 3,2였던 녀석이니까 Y축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얘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거든요. 자, 둘 중에 하나야.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도 X가 변할 텐데 헷갈리는 건 이거 두 개라고요. 어떻게 써야지 될까? F 마이너스 X 더하기 2, Y 플러스 1은 0 이거 하고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은 0 둘 중에 뭐가 맞는 거라고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거라고? 뭐가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가 x, 얘가 y. x에다 이거, y에다 이거 대입했을 때 이거 나와야 된다고. 그죠?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게 맞는 거지.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이건 f5잖아요. 5,3이기 때문에 저거 안 되고요. 여기다 대입하셔야 1,3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봐봐요. 요 녀석이 요 녀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x 대신에 얘는 마이너스 x만 쓴 거고요. 얘는 x 마이너스 2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얘가 된 거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이건 x좌표가 들어갈 자리 전체에 마이너스를 단 거고 이건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쓴 건데 함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즉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방향으로 오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아니고. 봐봐요. 얘는 애초에 원래 1이었어. 이 좀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애초에 1이었고요. 3이 되는 과정은 1에다 2를 더해서 3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 y축 내칭 이동하면 그냥 통째로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는 거야. 콤마 앞에 싹 다 그냥 마이너스를 달아서 치우는 거라고요. x좌표가 들어갈 자리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요. 그런데 이건 x좌표가 들어갈 자리 전체에 마이너스를 다는 게 아니고 x라는 문자에다가만 그냥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됩니까? 그냥 a, b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나 이렇게 생긴 녀석을 y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얘가 돼 이렇게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아, 둘 다 똑같이 변하는 거야. 완전 다른 거라고. 똑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얘는 콤마 앞에 통째로 마이너스를 달아붙인 거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쓴 거다라는 거야. 뒤에 어떤 숫자가 들러붙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더하기 2를 했지만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마이너스를 달아붙이는 거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다.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보면 이 상태에서 다시 x축으로 뭐 1만큼 평행이동 해보면 이 점 마이너스 3,2였어요. 1만큼 평행이동 하겠대. 좌표 뭐 돼야 되는 거야? 그냥 x좌표가 1 커지면 돼요. 그죠? 마 3,2니까 1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럼 얘는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건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f 마이너스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을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x좌표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아니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f1,3 해서 원래 거랑 똑같은 녀석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사실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끝나거든요. 이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책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책에 있는 걸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나서 예제 몇 가지를 더 볼 텐데 그 디테일한 차이를 보셔야 돼요. 칠판 보시면 70페이지에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되어 있고 점의 평행이동은 딱히 설명할 게 없죠. 말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좌표에 그냥 더하시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x, y라는 점이 그냥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이렇게로 변한다고요. 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은 도형인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원 가지고 지금 예를 들고 있죠. 말한 것처럼 이 원 자체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중심이 3,2로 바뀌어서 얘가 되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3을 쓴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2를 쓴 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fx, y가 x-a, y-b다 이렇게 써있는데 차이는 뭐라고요? 점은 x좌표가 들어갈 자리에 a를 더하는 거고 이 자리에 그냥 b를 더하는 거예요.
도형은 x라는 문자 대신에 x-a를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b를 쓰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써 있을 텐데 여기 있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하겠다는 건 x 대신에 이걸 쓰는 거예요. x 좌표가 아니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a, y라는 문자 대신에 y-b를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칭이동도 와서 보면 이거 점대칭 하는 건데, 점대칭은 역시나 말한 것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x축 대칭이동이니까 y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 y축 대칭이동이니까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원점은 둘 다 부호 바뀌고, y는 x의 대칭이동 하는 거면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도형으로 가지고 와보면 생긴 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쓴 거야. 같이 봐야겠다. 얘는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고,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쓴 거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쓴 거라고. x 좌표의 부호가 바뀐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쓴 거예요. 오케이? 좀 더 헷갈리게 이게 해보자면 이런 건데, a, b가 있어요. f, x, y는 0이 있어요. 이걸 y는 x의 대칭이동 할 겁니다. 좀 이따 대칭이동은 좀 이따가. 평행이동 먼저 하고.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할 거예요. 그럼 저 녀석은 a 더하기 m, b, 얘는 fx-m, y는 0. 되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예요. x좌표랑 y좌표가 바뀌는 건데, 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말로 좌표 자체가 싹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될 거냐면 b, a 더하기 m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x좌표랑 y좌표랑 통째로 싹 바뀌는 거예요. 얘는요, x좌표랑 y좌표가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x랑 y만 바뀌는 거예요. x 대신에 y 쓰는 거고, y 대신에 x 쓰는 거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두 개인데 이런 거지. y, x-m은 0이냐 아니면 y-m, x는 0이냐 이거거든요. 이거 둘 중에 누구라고?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가 x고 얘가 y라고 했을 때 대입해서 fa, b는 0이 돼야 된다고. x에다 b를 대입할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b-m이죠. a 더하기 m, b-m이야. 꽝이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x에다 b를 대입할 거고 y에다가 a 더하기 m을 대입해서 fa, b는 0이 나와야 한다고. 그럼 다시 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쓴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쓴 거라고요. 완전 다른 거야. 얘는 좌표가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거라면 얘는 문자끼리만 x 문자 대신에 y 쓴 거고 y 문자 대신에 x 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는 x축으로 n만큼이니까 x좌표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점이니까 그냥 가는 거고, 얘는 x축으로 n만큼 x라는 문자 대신에 x-n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이건데, 하나는 이거냐 이거냐인데 둘 중에 누구라고? 밑에 거라고요. x좌표가 비록 콤마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겼지만 이건 함수이기 때문에 x라는 문자 대신에 x-n을 쓸 거야. 여기 보면 얘가 x예요. 얘가 y라고. x에다 b 더하기 n을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상한 거 되잖아. y에다 a 더하기 m 넣을 건데 집어넣으면 이상한 거 된다고요. 이게 꽝이야. 이거지. 그죠? y에 a 더하기 m을 집어넣을 거고 x에 b 더하기 n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야 성립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로 오는 것도 보시면 x라는 문자 대신에 x-n을 쓰는 거예요. x의 위치가 어디냐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조금 어려운 거라서 연습을 하긴 해야 할 거고, 정석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아주 막 이런 걸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되게 어렵게 연습을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듣고 나면 또 까먹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원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키는 누구냐면 fa, b는 0. 내가 맞게 찾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점은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도형이 좀 헷갈리는데 맞게 평행이동 했는지는 fa, b는 0.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로 가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는 평행이동인데 이 기호도 처음 보면 약간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뭐냐면 이 t 땡땡 그냥 t 땡땡 x, y 화살표 xm 더하기 yn y 더하기 n 이건 점이죠. 등호 없잖아요. 는 0 없으면 점이야. 요 점이 이 점이 되도록 하는 평행이동이더라 라는 말이니까 이 t라는 평행이동의 정체가 뭐냐면 x, y라는 점이 x 더하기 m, y 더하기 n이 됐대요. x 좌표가 m 커졌고 y 좌표가 n 커지니까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그게 이 평행이동 t의 정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얘가 누구냐 하면 땡땡 얘가 되는 거야. 즉 x좌표가 m 커지고 y좌표가 n 커지는 거야. 그 소리라고요.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동이 되었대. 2,1에 있던 점이 마3,4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리로 가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 m이 마이너스 5고 n이 3이라구나 라는 것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2번은 말장난인데 이제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을 찾으래요. 원점이 어디로 이동되느냐가 아니고 이동한 결과 원점이 되는 점은 원래 어디 있던 점이니? 라는 거니까 거꾸로 이동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예요. 요 녀석이 이렇게 평행이동해야 원점 되는 거잖아. 원점으로 이동되는 이란 이야기니까 이동한 결과가 원점 됐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세 번째 거 보시면 도형이네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이 되었대. 참고로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직선이 당연히 직선으로 평행이동하면 직선은 직선인 상태를 유지하겠죠? 변하지 않는 건 기울기죠. 돌릴 게 아니고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좌표는 변하죠.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요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얘를 만들었대요. 그럼 A, B 중에 하나는 확실히 알죠. A가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안 변할 거야.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B만 찾으시면 되는데 요 녀석이 1위로 간대요. 자, 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을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대요. 그럼 x 대신에 x 더하기 5를 쓰는 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쓰는 거겠지. 그죠? 얘가 얘더라 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x 더하기 ay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10이 0이에요. 아 뭐야 b 어디 갔어? 5가 아니라 b죠? 이상한 걸 쓰고 있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요 녀석이 얘랑 같더라 라는 말이어서 a가 마이너스 6이고 b는 찾으시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건
점 입장에서야 그냥 더하면 끝날 거지만 도형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플러스 5,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는 0이 들어있으니까 함수다, 도형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음은 대칭 이동인데 요거 중에 2번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고요. 나머지 애들은 설명했으니까 보자면 1번은 얘가 원래 y는 fx라는 녀석이었대요. 이걸 쳐다보고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좀 진지한 책에서는 이동의 추정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맞춰봐 그런 이야기인데 평행이동을 하시면 mn 같은 것들이 들러붙어요. 더하기 m이 되든 빼기 m이 되든 혹은 더하기 n 빼기 n이 되든 그래서 상수들이 막 붙어나고요. 대칭이동을 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혹은 x랑 y의 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보시면 x랑 y의 자리가 바뀐 건 아니고요. x랑 y의 부호도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칭이동은 안 했어요. 평행이동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x가 붙었죠. 숫자가 없는 걸로 봐서 평행이동은 안 했는데 x의 부호가 바뀐 걸 보니 대칭이동은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애들도 보시면 마이너스가 생겼죠. 대칭이동 한 거야. 얘도 마이너스가 생겼죠. 대칭이동 한 거라고요.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죠. 대칭이동 한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동 했는지 평행이동 했는지 이런 애들은 보자마자 그것들 중에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고요. 얘부터 보면 대칭이동은 안 하고 평행이동만 한 건데 요 녀석이 얘가 되려면 무슨 짓을 하면 제가 될까? 그래 생각해 보자는 거지. 보아하니 원래 x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에 x-1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고요. 뒤에 오는 -1은 식 전체에 -1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죠. y 플러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쓴 거야. 요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겨서 그냥 -1이 된 거니까 이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쓴 거니까. 그래서 원래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 이렇게 해서 그리면 완성되겠구나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차리시면 풀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2번은 나중에 할 거예요. 3번은 보면 빡 나오죠? 얘가 얘 되려면 뭐 한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쓴 거죠. 이건 함수니까 문자 보는 거예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썼다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3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죠? 4번은요. 요 마이너스는 x에다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y에다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거지. 그죠? y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쓴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고 x축 대칭이동했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5번은 3번, 4번이 섞인 거죠. x 대신에 -x 쓴 거고 요거 넘겨보면 y 대신에 -y를 쓴 거니까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예요. 아니면 뭐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이렇게 한 번씩 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180도 돌려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건 원래 x 써있던 자리에 y가 써있고 y 써있던 자리에 x가 써있는 걸 보아하니 x랑 y랑 서로 자리가 바뀌었죠. x라는 문자 대신에 y 쓴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 쓴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원래 y는 x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마지막 6번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그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이제 소소한 문제들인데
번째 거는 대칭 이동인데요. 어떤 직선에 의해서 원이 대칭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은 가만히 있는 거고 원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고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원, 직선 있다고 치면 얘가 이리로 와서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을 찾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은 말했지만 대칭이동 하나, 평행이동 하나,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중심만 찾으시면 돼요. 중심이라는 건 마치 점과 같은 거여서 요 점을 이 직선에 대칭이동하면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걸 찾아내시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요 원, 중심이랑 반지름부터 찾아볼 텐데 찾아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얘하고 얘네요. 4를 땡겨 쓸 거야. 그러면 4를 갚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대칭 이동된 결과도 반지름이 2인 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요것만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대칭 이동할 때는 뭐 점이든 도형이든 x축이나 y축이나 원점이나 y는 x 혹은 뭐 y는 마이너스 x 이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어중간한 직선이거든요. 이런 점을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거야. 그럼 느낌상 알지. 여기 있겠지. 근데 이 점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대칭 이동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데칼코마니 있을 때 딱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둘이 같고요. 접어서 만나기 때문에 일자를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두 가지가 노란색 점의 좌표를 찾는 힌트인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수직 이등분. 무슨 소리냐면 얘를 1,2라고 보고 요 직선을 x 더하기 2y는 10이라고 보고요. 요 점의 좌표를 뭐 x, y 헷갈리니까 뭐 a, b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럼 요 말에서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는 요 직선의 수직이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요 말에서 얘와 얘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구나 해서 식을 또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이등분이라는 건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라서 물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식이 좀 장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얘네 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풀기 편하다고요. 그래서 수직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보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a-1분의 b-2고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기울기가 2구나라는 걸 하나 알 수 있네요. 그래서 b-2가 2a-2니까 b는 2a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식이고요. 이등분이라는 건 결국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요 였다고요. 요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2인데 얘가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더하기 2배 한 것이 10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 다 곱하면 a 더하기 1이 2b, a 더하기 1, 2b 더하기 4가 20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2b가 15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하고 두 개를 연립하셔서 a랑 b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요즘의 좌표가 이제 3,6이구나 라는 걸 찾았으니까 아하, 이 원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중심은 3,6으로 바뀌었고 반지름은 그대로 2인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x-3의 제곱 y-6의 제곱이 4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내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캐치하셔야 되는 건 도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원 혹은 포물선도 마찬가지거든요. 포물선도 꼭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식을 막 통째로 대입해서 뭘 할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만 원이라는 건 결국 중심이랑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동을 했을 땐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점을 가지고 원의 중심 그거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 얘처럼 X축, Y축 혹은 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아니라 좀 임의의 직선 이상하게 생긴 녀석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도 대칭 이동하는 건 수직이 등분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다음 문제가 두 개네. 마지막에 오는 문제가 비슷한 녀석인데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방금 좀 전에 풀었던 건 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거지만 원이라는 건 사실상 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중심이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세요 라는 말이었고요. 요 19-5번 같은 경우에 직선을 대칭 이동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주 쉽게 접근을 해보자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물론 책에 보시면 조금 다르게 풀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세요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결과는 아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일자네. 다시 하자.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칭 이동하세요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결과는 아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흰색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요.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이런 거 잡는 게 좀 신상에 좋겠죠? 좌표가 간단한 거. 이 점 하나 잡아서 요 노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우리 방금 했던 수직이등분이라는 걸 이용하면 요 점의 좌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요 점의 좌표 하나 찾는 거예요. 흰색이랑 노란색의 교점.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완성돼요. 그죠? 애초에 흰색이랑 노란색이 만나는 점이면 대칭 이동 해봤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기 때문에 빨간색 직선도 요 점을 지나가긴 할 거고요. 이 하나의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요거 대칭 이동 시켜서 이리로 보내보면 결국 이거 두 점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빨간색 직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렇게 두 개 잡아도 이거 얘 이리로 옮기고 얘 이리로 옮겨서 이거 두 개 지나는 거 찾을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아까 봐서 알지만 수직이등분 가지고 점 찾는 거 약간 귀찮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해설지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자취의 방정식처럼 풀었거든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에 대해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을 x, y라고 두고 주어진 점을 x', y'이라고 두고 막 관계식 찾아서 자취 찾는 건데요. 해설지 참고해서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이 방법으로 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이거 좀 산수가 귀찮아서 그렇지 이해하기는 편하잖아요. 그죠? 도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도 결국 점으로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 마지막은 얘입니다. 이거 비슷한 녀석이 우리 좌표평면 처음 할 때도 나왔던 녀석인데요. 2차 함수 할 때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 있었고 좌표평면 맨 처음 할 때는 이제 AP 더하기 BP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이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림을 대충 보면 이런 건데 요 직선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는 3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1,6은 대충 여기쯤? 7,0은 1, 2, 3, 4, 5, 6, 7, 7, 마사. 여기가 한 7,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점에서 P까지 오고 그 다음 B까지 갔을 때의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P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AP 더하기 BP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알고 있겠지만 얘보다는 P가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쯤에 왔을 때가 거리가 조금 더 짧을 거야 라는 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내려가야 될까? 라는 게 이제 관건이라는 건데 찾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1,6이라는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얘를 1위로 이렇게 싹 대칭이동해서 1위로 가져올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라는 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랑 같은 거더라 라는 말이 되겠지. 그죠? 대칭이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은 길이가 될 거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거 보통 이제 얘가 A, B 그럼 얘를 A' 이렇게 이야기해요. A'에서부터 P 그리고 B까지 갈 건데 이렇게 거쳐가는 것보다 당연히 A'에서 B까지 일자로 쭉 갈 거고 이 가는 와중에 여기에 점 P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때가 A'P 더하기 PB가 최소일 때이고 요거 그대로 1위로 보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게 AP 더하기 PB의 최소 아니겠느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뭐 꼭 이 점을 옮길 필요 없고요. 얘는 내비두고 얘를 옮기셔도 어차피 그림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로.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녀석을 1위로 옮겨서 일자로 그었을 때 최단거리 구해보시면 되고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요 점이랑 요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걔랑 얘랑 교점 찾아보시면 P라는 점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1,6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고요. 요 점의 좌표를 A, B 써도 되죠? A, B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A-1분의 B-6이에요.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는 이 직선의 수직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어야 하고요. 또 얘와 얘의 중점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6. 요거 둘은 요 직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 곱하시면 A 더하기 1, B 더하기 6이 6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둘이 연립해서 A랑 B를 찾아보시면 되고 찾아보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얘가 되니까 다시 얘랑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요 직선 교점 찾아보시면 그게 점 P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결국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점이냐 뭐 도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정석에서는 약간 무게감이 떨어졌어요. 또 이게 정석에서의 문제라기보단 다른 교과서에서도 다 좀 양이 좀 줄어가지고 많이 어려운 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내일쯤 보고 RPM이나 센이나 이런 데서 좀 풀만한 문제 있으면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